너츠를 가지게 되는데요. 35mm로 굉장히 큰 사이즈로 시베이스를 하게 됩니다. 림프도 콜하게 됩니다. 뭐 완벽한 상황이죠. 반갑습니다. 빈센트입니다. 데이 6 엄청나게 길게 휴식했고요. 잠을 굉장히 푹 잤습니다. 거의 한 24시간 이내에 16시간 이 정도 잔 것 같네요. 오늘 잠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없고요. 푹 잤으니까 오늘의 운동부터 시작하고 파이팅해서 또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활동 시작해보도록 하고요. 하루 푹 쉰 만큼 피지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산뜻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미있는 스팟 많이 나오면 좋겠네요. 네일샵이긴 한데 지나가다 보면 필리핀 남자들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손톱깎이를 안 가져왔는데 이 손톱이 조금 더 잘하면 저기 가서 손톱 자르기를 한번 시도해볼 생각입니다.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늘도 화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길 같은 풍경입니다. 해가 뜨고 있고요. 오늘 너무 다사다난해서 굉장히 많은 스팟들이 있었는데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걸러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최대한 좀 정제해서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다음 데이 오프나 그럴 때 이야기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헤어로 미드 포지션에서 에이스 잭 오프 딜링 봤습니다. 스트레이트 팟이었고요. 2.5x 오픈하고요. 버튼 근처에서 한 명 콜 나오고 스몰 블라인드가 콜해서 포지션이 샌드위치가 됩니다. 플랍이 퀸 10, 9 레인보우였거든요. 잭을 들고 있어서 오픈핸더긴 한데 그래도 배팅을 하기 싫은 보드였습니다. 이거 샌드위치고 중간에서 뱉었다가 어느 정도 에키티 있는 핸드들은 여기서 좀 어그레시브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에키티를 가진 핸드를 홀드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기 싫어서 플랍의 책을 결정하고요. 버튼 쪽에 딜런도 책을 하게 됩니다. 손에는 AC 떨어지고요. 실제 핸드에는 굉장히 좋은 카드죠. 근데 여기서 스트레스가 됐다고 전부 다 배설을 해버리면 책백 레인지가 너무 약해진다고 생각해서 턴에도 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배팅 사이즈 봐서 체크 레이즈를 하던지 체커를 하던지 둘 중 하나 결정을 하려고 했어요. 버튼이 책을 하면서 올 책이 됩니다. 리버에는 명백히 밸류벳을 해야 될 상황이겠죠. 리버는 에이스가 떨어집니다. 밸류벳을 얼마를 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스몰 블라인드에서 갑자기 좀 큰 사이즈로 스텝이 나옵니다. 20BB 스텝이 나오고요. 거의 파 사이즈죠. 파 사이즈 스텝이 나왔는데 밸류벳 생각했었던 핸드고 턴에 쉑백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죠. 리버의 이런 큰 사이즈를 맞아도 대응할 수 있는 핸들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BB 스텝 나온 거에 3X로 레이즈를 하게 됩니다. 조금 그리디 않았나 싶기는 해요. 너무 큰 사이즈 아닌가 싶기는 한데 여기서 스몰 블라인드가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많이 고민하다가 폴드하게 되는데요. 하고 싶었던 플레이, 띵킹 프로세스 잘 작동했던 것 같습니다. 이 핸드는. 뭔가 핸드 하나 얘기하면 거의 도착을 하네요. 숙소에. 또 올라가서 나머지 핸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핸드입니다. 10A 수기 딜링 받고요. 테이블이 꽤나 타이트한 분위기라서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아서 2.5BB로 오픈하게 됩니다. 근데 4A가 되게 됩니다. 다들 타이트하게 작은 오픈 사이즈에도 폴드하는 분위기였는데 뭔가 가지고 있었나봐요. 플랍은 에이스 5, 3 하트 2장이었고요. 뒤에 2명 이상 있었다면 거의 전체 레인지를 체크하고 싶었는데 한 명 있었고요. 이런 보드에서 C벳을 하게 된다면 강한 핸드로만 C벳을 할 것 같습니다. 그에 맞춰서 레이즈 맞아서 폴드에도 무방한 드로우들로 배팅을 하고 싶었고요. 그게 10 하이 플러시 드로우죠. 이 핸드로 배팅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6BB로 C벳을 이어갑니다. 그렇게 큰 사이즈를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6BB도 꽤나 큰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5BB, 4BB 해도 큰 문제 없었을 것 같아요. 워낙 체크레이즈 맞기 어려운 보드기도 하고요. 스몰 블라인드가 콜하고 해저업이 되고요. 4가 떨어집니다. 4명 상대로 스몰 블라인드가 가장 아웃 오브 포지션에서 콜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강한 핸드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겠죠. 여기서 이제 더블 배럴을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단 에이스 X는 폴드하지 않을 게 분명합니다. 꽤나 강한 에이스 X일 거고요. 듀스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있을 수 있었던 6, 7의 백도어라든지 이런 핸드들은 메이드가 됐죠. 차라리 이게 챗백을 하고 히로가 플러시 드로우가 망가진 상태라면 상대방이 좀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오히려 이제 좀 오브벳으로 블러프할 수 있는 스팟이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에쿼티 실현을 하기 위해서 챗백을 하게 됩니다. 10이나 8이 리버에 맞게 되면 챗백해서 쇼다운 볼 수 있고요. 플러시가 맞게 되면 밸류벳 할 수 있겠죠. 그 외에는 이제 거의 100% 블러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리버에 9 하트가 떨어지면서 플러시가 완성이 됩니다. 적당한 밸류벳 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스몰 블라인드에서 좀 큰 사이즈로 스텝이 나옵니다. 거의 팝펫에 가깝게 나왔는데요. 32.5BB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폴드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상대방이 블러프할 것도 없습니다. 높은 플러시 있을 수 있죠. 그래도 투페어나 스트레이트는 이기고 있기 때문에 2X, 3X 팟 오버벳이 아니었다면 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콜을 했는데 상대방이 콜하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이렇게 천천히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긴 줄 알았어요. 자신있게 핸들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딱 오픈하더라고요. 킹잭 너플러시였습니다. 깜짝 놀랐고요. 별 수 있습니까? 나이스 핸드 외쳐줘야죠.
다음 핸드 말씀드리겠습니다. 킹10 클럽, 킹10 수디 널리 포지션에서 2.5BB 오픈하게 되고요. 컷오프 버튼 콜에서 3웨이 됩니다. 킹5 레인보우 플랍이었고요. 뒤에 2명이 있는 상태고, 킹10 클럽 같은 경우는 킹X 오픈할 수 있는 것 중에 뭐 가장 약한 킹X입니다. 일부 뭐 킹8, 킹7 수디시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브로드웨이 킹X 중에는 가장 약한 킹X죠. 킹X로 책 레인지를 좀 보호하고 싶어서 킹10으로 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실제로 뭐 백도어 드로우까지 있으니까 체크하기 좋은 핸드인 것 같아요. 뭐 체크 레이즈도 심지어 가능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체크 레이즈까진 좀 오버겠죠. 예. 만약에 체크한 것 중에 체크 레이즈 레인지를 가지고 싶다면 킹스나 잭10 뭐 이런 핸드가 되겠죠. 컷오프에서 5BB로 배팅이 나옵니다. 이 컷오프가 킹잭 플러시드로 오픈한 사람이었고요. 꽤나 타이트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크게 오버플레이 하지 않는 플레이어라고 생각했고요. 턴에는 3이 떨어집니다. 완벽한 블랭크였고요. 체크하니까 컷오프도 체크하게 됩니다. 여기서 컷오프가 에이스10이나 에이스잭 혹은 잭10 이런 드로우라고는 생각 안 했고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강한 핸드도 배제할 수 있었습니다. 뭐 킹퀸이라든지 파켓5라든지 본인의 핸드가 중간 정도의 세계의 핸드라고 생각해서 잭백을 선택했다고 봤어요. 그리고 뭐 잭10 같은 경우는 10X를 블락하고 있죠. 그래서 뭐 사실 있으면 퀸잭, 퀸10, 뭐 에이스퀸 혹은 킹잭 이런 핸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리버는 8이고요. 뭐 8도 거의 뭐 블랭크나 다름없습니다. 배팅을 하게 되는데요. 12.5BB로 배팅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게 그냥 체콜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상대방이 저보다 좋은 킹X를 가지고 있으면 제가 선택한 배 사이즈보다 조금 더 크게 할 가능성이 높았고요. 근데 이 정도 사이즈로 배팅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뭐 에이스 퀸, 뭐 퀸잭 이런 핸드가 블러프 캐치 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배팅을 하게 됩니다. 잭10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큰 사이즈로 블러프를 시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에이스 10이나 뭐 에이스 잭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킹10보다 더 좋은 핸드를 가지고 있었으면 조금 더 큰 사이즈로 배팅을 했을 것 같고요. 상대방이 콜하게 되고 킹잭 옵스 오픈하게 됩니다. 졌죠? 어떻게 보면 중간 정도 세기의 핸드니까 체콜로 돌리는 게 좀 더 나으려나 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 부분 한번 체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밸류밴 영역은 아마도 킹잭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킹10이 좀 경계선에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핸드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 오늘 오면서 피자 주문했습니다. 오늘 실은 한 끼도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뭘 먹을까 하다가 갑자기 피자가 땡겨서, 그리고 이 시간에 뭐 딱히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피자 주문했습니다. 오픈해보도록 할게요. 사이즈는 한국 라지 피자 같죠? 라지 피자보다 조금 작은 것 같기도 하고 좀 찌그러져서 그런가 배달비까지 1200페소 정도 나왔습니다. 일단 너무 배고프니까 이거 먹고 나서 다음 핸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두 조각 먹어봤는데요. 너무 배고파서 그런지 진짜 개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일단 다 먹고 나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열심히 먹었습니다. 두 조각 남았고요. 절반만 먹고 나머지 절반은 내일 자고 일어나서 먹으려고 했는데 돼지 본능은 좀 어쩔 수가 없었네요. 4분의 3, 75% 해치워버렸습니다. 일단 좀 치우고요. 멀리 포지션에서 킹퀸 옵스 딜링 봤습니다. 림퍼가 있어서 아이소 시도했고요. 타이트한 림퍼라고 생각되면 이런 아이소 시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얼리 포지션에서 림퍼하는데 타이트하다라는 말이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정말 타이트한 사람들 좀 있죠. 분위기 봐서 잘 선택해야 됩니다. 4BB로 아이소 시도했는데 3A가 됩니다. 림퍼가 뭐 당연히 콜했고요. SB에서도 콜이 나왔습니다. 보드가 1096 레인보우였어요. 가장 인포지션이기도 한데요. 이게 뱃콜이나 뱃폴드 하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레이즈를 맞게 되면 콜 쪽으로 기울어야 되는, 크게 쇼다운 밸류는 없었지만 러샷도 있고 투오버가 있어서 턴이나 리버에 PT 실현을 할 수 있다고 봤어요. 리버까지 뭐 킹, 퀸, 옵스로 그냥 마르게 되면 뭐 그때 가서 블러프 뭐 고려 해도 되겠죠. 그런 생각으로 플랍에 체크백하게 됩니다. 전부 다 체크하고요. 턴에는 5가 떨어집니다. 스몰 블라인드가 리드해 옵니다. 7.5BB 리드해 오는데요. 림퍼가 요 사이즈에 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림프했던 사람은 그다지 강한 레인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그래도 어느 정도 쇼다운 밸류가 있기는 할 겁니다. 뭔가 페어가 있을 가능성이 좀 높고요. 여기서 뭐 정말 강한 핸드들, 예를 들어 플랍에 뭐 체크 레이즈를 노렸던 진짜 뭐 7-8 스트레이트라든지 10-9 투페어라든지 뭐 9-9나 6-6 같은 셋이라도 아마도 이 사이즈에는 레이즈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좀 트리키하게 뭐 콜만 한 사람도 있긴 하죠. 저는 앞에서 콜해준 바람에 잭이 떨어지면 넣으시고 킹이나 퀸 페어를 맞췄을 때 얻을 수 있는 임플라이드 아즈가 조금 있다고 봤어요. 물론 뭐 상대방이 킹 퀸이나 킹10이나 퀸10이면 뭐 사실상 4아웃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가장 인포지션이어서 런아웃에 따라서 블러프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콜을 하게 됩니다. 리버에 잭이 떨어지면서 너츠를 가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스몰 블라인드가 35BB로 굉장히 큰 사이즈로 시벳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뭐 랩하는 건 거의 스트레이트거나 셋 요 정도가 되겠네요. 뭐 단순 원페어로 요 정도 사이즈 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면 뭐 베스트인 거죠. 왜냐면 제가 너 스트레이트니까요. 이 큰 사이즈에 림퍼도 콜하게 됩니다. 뭐 완벽한 상황이죠. 원했던 인플라이드
에드지도 다 챙겼고요. 상대방이 뭐 스트레이트 같은 걸 가지고 있었다면 추가적인 밸류도 얻을 수 있습니다. 남은 스택이 110BB 정도 됐었고요. 올인하면 되는 상황이라서 올인을 결정하게 되고 둘 다 폴드하게 됩니다. 폴드한 거 보니까 뭐 스트레이트까지는 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스몰 블라인드가 꽤 잘하는 플레이어라고 판단이 됐었는데 어느 정도 블러프가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파켓 8이라든지 파켓 7 이런 블러프가 있을 수도 있죠. 다음 핸드 이야기하겠습니다. 헤어로 하이적에서 퀸9 수디 드림 받게 되고요. 림퍼가 있어서 또 아이소 시도합니다. 플레이하고 있는 필드에서 생각해보면 아이소를 좀 거칠게 하고 있는 편인 것 같긴 해요. 4BB로 아이소 시도하고요. 버튼에서 콜이 나와서 해적이 됩니다. 플랍은 킹, 퀸 3이고요. 퀸9으로 책을 결정했습니다. 책하고 배 사이즈 보고 상황 보고 결정하는 거죠. 버튼이 책백을 하게 되고요. 턴에 퀸이 떨어집니다. 여기서는 체크레이즈 할 수 있는 레인지를 가지고 싶어가지고 책을 했는데 버튼이 배트해줍니다. 6BB로 배팅을 해주고요. 8BB 체크레이즈 합니다. 놀랍게도 버튼 체크레이즈에 3벳을 날리는데요. 48BB로 3벳을 날리게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블러프 캐쳐가 되는 느낌이긴 해요. 일단 키커도 9로 좀 낮고요. 근데 블러프 캐쳐로 따지면 좋은 블러프 캐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블러프 Z10을 블락하고 있지 않죠. 에이스10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에이스10 가지고는 뭐 이 정도로 어그레시브하게 나오진 않겠죠. 그리고 상대방이 파켓 3 같은 거였다면 뭐 당연히 플랍에 배팅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상대가 킹X로 3벳을 날리진 않을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리버의 상대방 액션을 보고 결정해야 되는 스팟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폴드할 수는 없는 게 당연하겠죠? 콜하게 되고요. 리버에는 3이 또 하나 떨어지면서 히로 입장에서는 좋은 런아웃이라고 생각됩니다. 상대방이 트랩하기로 마음먹었던 파켓 3도 이제 원콤보밖에 안 남았죠. 리버에는 뭐 편하게 체크콜 할 수 있는 스팟 같아요. 물론 갑자기 뭐 가지고 있는 스택 올인하면서 오버벳을 하게 되면 잘 모르겠지만 캐치해야 되는 스팟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상대가 리버에 체크백하면서 퀸9 쇼잉하니까 먹하게 되네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약한 핸드는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어쩌면 뭐 좋은 킹, 약간의 트랩했던 에이스킹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실제로는 에이스킹 가지고 턴에 3벳 하는 건 안 좋은 플레이 같습니다. 얼리 포지션에서 오픈이 나왔는데 수디 커넥터나 로우 핸드들을 많이 쓴다는 리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이스 제곱스 평소에는 폴드하지만 이 상대로는 진행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콜을 결정하고요. 스몰 블라인드까지 콜해가지고 3A가 됩니다. 플랍이 에이스 5가 떨어지고요.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리 포지션에서 체크를 합니다. 거의 제가 넛을 들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에이스킹이나 에이스퀸으로 트랩할 것 같지 않은 상대였거든요. 이거는 뭐 좀 익스플로이트적인 면이긴 합니다. 3.5BB 배팅했는데 스몰 블라인드가 콜하고 얼리 포지션이 폴드합니다. 좀 웃기는 상황이 됐죠. 좀 찝찝함을 가지고 턴을 맞이하게 됩니다. 턴에는 3이 떨어지고요. 턴에 클럽이 3장이 되게 됩니다. 스몰 블라인드가 체크했는데 그렇게 큰 사이즈를 배탈 수가 없더라고요. 일단 뭐 상대방이 만약에 플러시 드로우였으면 플러시를 맞춘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 큰 뱃을 한다고 친들 상대방의 중간 정도 세기의 핸드들이 콜해줄 스팟이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작은 뱃으로 이어나갑니다. 7.5BB 배팅했고요. 스몰 블라인드가 또 콜하게 됩니다. 사실 이 두 번의 콜이 나왔을 때는 거의 모든 런아웃에 체크백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뭔가 좀 찜찜한 스팟이긴 합니다. 명백하게 밸류bet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당시 리드로서는요. 리버의 킹클럽이 떨어졌는데 20BB로 리드벳이 나오고요. 저는 제 클로버를 가지고 있어서 그리 시간 오래 끌지 않고 콜을 결정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턴에 힙하다고 분명 생각했었는데 리버에 그렇게 쉽게 콜을 줘도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상대방이 잘하는 플레이어라면 글쎄요, 낮은 플러시를 블러프로 돌릴 수 있을까요? 혹은 에이스X가 갑자기 리드벳을 할까요? 전부 아니라고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럼 남는 거는 사실상 거의 넛 플러시랑 트래핑하던 플라우스 콤보밖에 남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잭 클로버를 들고 있는데 이게 콜을 안 할 수가 있는 스팟인가? 의구심이 들긴 하네요. 위자드로 과연 얼마나 비슷한 상황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제카이 플러시는 폴드하지 않겠죠? 상대방은 파켓 5 슬로우 플레이 했던 폴아웃 콤보가 나왔죠. 그 턴에 찝찝했던 생각이 역시 들어맞았던 스팟이었네요. 히어로 MP에서 오픈했었고요. 멀티웨이가 됐었습니다. 플랍의 에이스 5, 3 마지널하게 시벳했던 것 같습니다. 해저업이라면 배팅 빈도가 훨씬 높은 핸드이긴 하죠. 다행히도 시벳한 뒤 해저업이 됐고요. 스몰 블라인드만 콜하면서 턴으로 넘어갑니다. 턴 보겠습니다. 네, 플러시 드로우 같은 경우는 3분의 2 정도는 에퀴티 실현하기 위해 체크하는 모습인데요. 다만 플러시 드로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부 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전부 다 베팅한다고 보여집니다. GTO는 히어로 콤보가 가질 수 있는 플러시 드로우 중 가장 낮아서 100% 빈도로 베팅하네요. 리버 보겠습니다. 리버의 상대방이 오버베팅으로 리드겟 했었죠. 당연히 오버벳에는 플러시 메이드가 있을 거고 그 외 블러프일 겁니다. 히어로 입장에서 너 플러시 이외에는 당연히 콜만 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보도록 하죠. 놀랍게도 이제 전부 다 잼 해버리네요. 너 플러시는 뭐 당연합니다만 플러시 키커가 킹에서 퀸, 퀸에서 잭으로 내려갈수록 콜하고 잼의 EV 팟이 가깝게 붙기 때문에 테나이 플러시라면 그냥 콜만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은 선택 같아요. 히어로 하이잭에서 아이소 했었고요. 버튼이 콜하면서 해적됐었죠. 플랍이 킹, 퀸, 3 투톤이었습니다. 퀸 라인 같은 경우 실전에선 플랍의 세컨 페어로 체크 선택했었는데요. 이론적으로는 작은 사이즈로 배팅 비율을 매우 높게 가져갑니다. 특히 히어로 콤보 퀸 라인 수딕 같은 경우는 거의 퓨어 벳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히어로가 체크하게 되면 상대방은 스텝을 하게 될 때 매우 큰 사이즈로 스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봐서 스텝하는 콤보는 매우 잘 선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턴입니다. 세컨 카드가 페어가 났고요. 퀸이죠. 히어로 여전히 좀 많은 핸드로 배팅하고 싶어 합니다. 사이즈 자체도 아직 작게 배팅하고 있고요. 세컨 페어가 상대방한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딱히 그렇지도 않나 보네요. 이 키리 차트를 봐도 아직 OP인 히어로가 많이 앞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체크를 했을 때 인포지션에서 플랍보다 더 많은 비율로 배팅하고 싶어 합니다. 대략 8% 정도 늘었네요. 플랍에서는 체크했던 퀸엑스들로 배팅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실전에서는 여기서 배팅이 나왔었고요. 히어로 상대 배팅에 체크레이즈 하게 됩니다. 체크레이즈 비율은 어느 정도 있기는 해요.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고요. 대부분 콜로 진행한다고 보여집니다. 퀸9, 퀸10, 퀸잭 같은 로우 키커로는 체크레이즈 하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에이스 퀸이나 킹퀸, 좋은 키커를 가지고 있는 퀸엑스들로 체크레이즈 하게 되네요. 아마도 인포지션의 스텝백 비율 자체가 좀 낮은 편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지금 체크레이즈 사이즈가 좀 크게 잡혀있는데 이 사이즈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여기서 히어로가 체크레이즈 했을 때 인포지션에서 한 번 더 레이즈가 나오는데요. 이미 둘 다 이론적인 라인에서 좀 많이 벗어난 듯 합니다. 한 번 더 레이즈하는 레인지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드락으로 히어로의 레이즈 사이즈 줄인 스팟 한번 보고요. 두 번째로는 턴에서 버튼의 이 체크 비율을 좀 줄여본다면 어떻게 되는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노드락 했고요. 노드락 통해서 상대방의 배팅 비율을 2배 정도 늘렸고요. 상대의 체크 비율을 33%까지 줄였습니다. 이런 스팟에서 인포지션 플레이어가 굉장히 많은 스틸성 뱃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해 봤고요. 그리고 히어로의 체크레이즈 사이즈도 좀 줄였습니다. 원래 172%였는데요. 100%로 줄였고요. 이렇게 뭐 좀 많은 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퀸엑스 중에 낮은 키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체크레이즈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실전에서 히어로가 플레이했던 체크레이즈는 너무 용감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히어로 컷오프에서 원리 포지션 상대로 플랫했던 스팟인데요. 실제로는 스몰 블라인드랑 포스트 플락 진행했죠. 솔버도 이제 스몰 블라인드와 해적 가정해서 보도록 할게요. 플랍입니다. 스몰 블라인드 체크하고요. 히어로의 레인지는 에어라인 킹스 같은 것도 좀 빠져있는 플랫 레인지로 설정했습니다. 히어로 여기서 작은 배팅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3A라고 생각하면 사이즈는 괜찮아 보여요. 뭐 큰 사이즈를 더 선호하긴 하지만 작은 사이즈로 배팅하는 것도 충분히 좋아 보입니다. 스몰 블라인드 입장에서는 이런 작은 배팅에는 홀하우스 콤보로 꽤 많이 레이즈를 하죠. 실제로는 홀하고 넘어갔습니다. 턴입니다. 히어로 이제 많은 수의 핸드들로 배럴 이어나갑니다. 거의 65% 가깝게 배팅을 하죠. 클럽이 3장 떨어지는 바람에 사이즈 작게 이어나갈 줄 알았는데 딱히 그렇지 않고 중간 사이즈로 많이 배럴을 하게 되네요. 리버 보겠습니다. 리버의 상대방이 리드 해봤었는데요. 이론적으로는 리드 레인지 같은 건 없습니다. 배팅 비율을 좀 높여가지고 제카이 플러시로 콜하는지만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노드락 통해서 상대방 배팅 레인지 좀 변경해봤고요. 원래는 제로였는데 임의로 뭐 50% 정도 배팅을 넣어서 홀하우스랑 플러시 콤보로 리드 해온다고 가정했습니다. 히어로 입장에서는 이제 플러시 가지고 절반 정도 비율로 콜을 하고 절반 정도는 올인하게 되네요. 뭐 당연히 넛키커로 올인을 하고요. 그 아래 콤보들은 그냥 콜로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뭐 당연한 일이겠죠. 데이 7 GTO 보는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데이 8 8일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센트였습니다.